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그림으로부터 정의된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 원을 통해서 우리가 호도법도 알아봤고 단위 원을 통해서 삼각함수의 뜻도 정의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 그래프를 그려볼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나 적고 가도록 할게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이 옆에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 무슨 말이냐?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그림으로부터 정의된 함수다. 삼각함수의 뜻. 단위 원에서 출발했던 그림이고요. 원으로부터 우리가 이 원으로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 삼각함수가 그림으로부터 정의된 함수니까. 자, 한번 해보죠. 우리 원의 점 P를 잡았을 때 이 P, X, Y라고 하면 이 동경 중심각 세타에 따라서 호도법에 의해서 이 중심각 세타가 호의 길이 세타를 표현하게 되고요. 이 세타에 의해서 그때마다 X값, Y값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X값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불렀고요. Y값을 사인 세타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함수를 그려볼 때 있어서 우리가 Y값을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Y값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림으로 좀 더 시각화해보죠. 이 높이 Y값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높이 Y값. 세타가 진행함에 따라 이 높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서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세타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높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려볼 그래프 Y는 사인 세타. 시작은 사인 세타로 하죠. 아직 X로 가는 것보다 세타에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중심각이 세타일 때 이만큼 세타라고 해보면 이 회전량 세타 얼만큼 호가 움직였냐 하는 양을 쭉 펼쳐서 직선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세타가 진행될수록 이 중심각에서 회전량이 커질수록 그때 세타가 이렇게 쭉쭉쭉쭉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Y값 그대로 옮겨서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그때 Y값이 되겠네요. 그때 사인 값이죠. 그러면 이 Y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세타가 0일 때 처음 시작에서는 0이었다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1에 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80도 파이가 되면 0 다시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 2파이에서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점에 따라서 2분의 파이일 때 Y값이 그대로 따라와서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다시 1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들을 좀 부드럽게 이어주면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점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계략적으로 중요한 특수각의 점만 찍어보면서 이어봤어요. 이 자잘한 점들, 중간중간 점들 예를 들어 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등등의 점을 찍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보면 그게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저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큰 각들만 했지만요. 여러분들 2분의 3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런 점들 직접 찍어보면서 확인해보면 조금 더 그래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렇게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2파이라는 세타를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같은 원에서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2파이 한 바퀴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같은 점들이 반복이 될 것이다. 이 뒤로 2파이 뒤로도 앞에서 나온 형태가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음각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 방향으로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움직이는 거죠. 마이너스 세타만큼 움직이면 그때 y값은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면서 크기는 같되 부호만 반대인 사인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사인 값이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서 음각에 대해서 크기는 같되 부호가 반대인 경우니까 원점 대칭의 형태를 띠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인 함수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을 한 번 더 관찰해 볼 건데, 코사인의 경우는 x값이죠. 이 x값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이 x값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를 사인 세타는 이렇게 봤다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서 x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이 원을 딱 잡고 90도 돌렸다고 생각해 보죠. 딱 잡고 90도 돌렸어요. 그러면 축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고, 그리고 세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세타고 여기가 p인 거죠. 그럼 그때 코사인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x의 값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빨간 선, 이번엔 x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y는 코사인 세타 이걸 y축으로 그려보면요. 이번에는 세타일 때 이만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값을 그대로 당겨와 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x값이 세타가 0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에서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래서 다시 0에서 1, 2분의 파이에서 0,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 2파이에서 다시 0, 2분의 3파이에서 0, 다시 2파이에서 1, 0에서 1, 0,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0에서 y값이 1이군요. 2파이가 되면서 0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0, 1, 0. 요걸 다시 한번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런 형태의 코사인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 역시 여러분들이 이 중간중간의 특수각들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등등 4분의 파이, 뭐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등등 찍어보면서 그려볼수록 그래프가 정확해지고 여러분이 그래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사인 그래프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네요. 이 코사인 그래프의 음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반대로 세타만큼, 여기서 시작이었으니까 반대로 세타만큼 움직이면 그때 x값은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고 변하지 않는군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다면 그때 x값 여전히 똑같겠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 똑같겠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가더라도 그때 값이 0으로 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즉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사인 세타의 그래프,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 크기는 같되 부호는 반대인 그래프가 나왔다면 x값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y축을 중심으로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다. y축 대칭의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타로부터 그때 코사인 x 값, 그때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그 대응 관계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y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라는 정의역으로부터 y라는 치역으로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역,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2파이 1이라는 중심각 한 개, 한 바퀴는 2파이야. 그 뒤로는 1이 반복이 돼. 2파이 안에서 돌고 도는 이 주기성의 성질,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에 의해서 음각일 때 대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가지 성질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은 지금 x의 범위고요. 세타의 범위고요. 원을 돌면서 양으로 실수 전체 빠진 부분 없이, 음으로 실수 전체 빠진 부분 없이,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네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렇다면 치역은요? 세타 값이 음의 실수, 양의 실수로 쭉쭉쭉 변화함에 따라서 그때의 y값, 그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위치하게 되네요. 그쵸? 왜? 원이 단위 원이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어떤 값밖에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치역의 집합 y로 표현하겠죠. y바 하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숫자들만 나올 수 있네요. 그 다음 주기성.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확인했을 때 반복되는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원이 한 바퀴에 2파이기 때문에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의 모양인 그 뒤로도 2파이에서 4파이까지도 0에서 마이너스 2파이까지도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될 것이다. 원 한 바퀴는 2파이니까 주기 2파이 알 수 있고요. 대칭. 대칭은 사실 수많은 대칭이 있어요. 수많은 대칭. 무슨 말이냐? 지금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그려봤는데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살짝만 옮겼다고 생각하면 사인 그래프와 같은 형태거든요. 수많은 대칭. 여기도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얘기할 수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y축 대칭이었어요. 그 y축 대칭이 사인 그래프에서도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y축은 아니고 이 직선의 대칭, 이 직선의 대칭, 이 직선의 대칭, 좌우 대칭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사인 그래프에서도 y축 대칭, 좌우 대칭, 좌우 대칭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점 대칭인 점들도 우리가 수많은 점들을 찾을 수 있다. 많은 대칭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해볼게요. sin x 그래프 같은 경우 원점 대칭이다. 코사인 x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축 대칭이다. 대표적인 대칭을 표시한 거고요. 여러분이 꼭 이 사인은 무조건 원점이야, 코사인은 무조건 y축이야 라는 것에 생각이 묶이면 안 되겠어요. 수많은 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세타에 대한, 우리 중심각 세타에 대한, 아까 코사인 함수는 x의 대칭, x의 대응, 사인 함수는 y의 대응이었다면 이번에는 세타에 대한 기울기의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세타에 대한 기울기의 대응, 세타에 대한 기울기의 대응,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정의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대응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세타가 0일 때 이러한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0이네. 그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의 값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거고요, 45도 4분의 파이 도달했을 때 그때의 기울기는 코사인과 사인 값이 같아지면서 1이 되겠네. y는 x 직선이죠. 그 다음 그 뒤로도 세타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는 급격히 커지게 될 거고요,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서 그때의 기울기는 무한히 큰 숫자가 나올 거다. 무한히 큰 숫자. 이때의 기울기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거다. 그러다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순간 그 값, 절대값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크지만 그 값이 음수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무수히 작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절대값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울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기울기 점점 커지는 거야. 기울기 점점 커지는 겁니다. 기울기 점점 커지면서 그게 파이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기울기가 0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를 넘어가면 다시 한번 0에서부터 기울기가 커지게 돼.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가 편하죠. 이러한 기울기가 점점 이동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커질 것이다. 이쪽이 내려감에 따라서 좀 올라갈 것이다. 기울기가 다시 한번 커지다가 2분의 3파이 될 때 다시 한번 무수히 큰 기울기가 나오고요, 2분의 3파이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작은 값, 저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울기가 커지면서 0을 향해 갈 것이다. 이걸 기울기의 변화를 우리가 원에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요, 이 방법보다는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선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에 x는 1이라는 직선을 긋는다면요, 그때의 기울기, 탄젠트의 값의 기울기 값은 이 연장선, 동경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높이 값, 이 부분이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다. 왜요? 밑변이 1이니까 단위원에 x는 1인 직선을 그어서 밑변이 1인 삼각형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때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밑변이 1, 높이가 2면 기울기가 2, 밑변이 1, 높이가 3이면 기울기가 3, 밑변이 1, 높이가 4면 기울기가 4. 탄젠트 값이 그대로 높이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삼각함수의 그래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y는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되겠네요. 탄젠트 세타. 세타의 진행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죠. 처음에 세타만큼 갔을 때 그때 이 높이 값이 탄젠트 값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타가 0에서, 처음에는 0에서 시작을 했다가
기울기가 0에서 시작을 했다가 90도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순간 굉장히 큰 값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세타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값으로 올라갔다가 정의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값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2분의 파이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정의되었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2분의 파이가 되면 다시 0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기울기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이쪽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 반대편에서 찾을 수 있죠. 기울기가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고요. 다시 한번 증가해서 무수히 큰 값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무수히 작은 값에서 2파이 0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는 이 기울기 값이 정의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면서 이 중간에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는 점을 찍을 수 없다. 즉 점근선의 개념이 생기게 되네요. 이 그래프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에 대해 굉장히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을 수는 없다. 2분의 3파이라는 직선에 대해 가까워지지만 닿을 수는 없는, 닿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도 음각의 경우로 생각해보죠. 마이너스 세타, 반대로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여전히 우리 사인 세타 그래프를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탄젠트, 이 높이의 값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만큼 같은 값을 가지면서 합동인 삼각형에 의해 부호만 반대인 이만큼의 탄젠트 값이 이번에는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닿을 수 없게 쭉 내려가겠구나. 여기 또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 형태가 생기겠다. 아까 사인 세타 그래프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이 이렇게 바뀌니까 위아래 대칭이 생기듯이 탄젠트도 이 높이의 값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인 위아래 대칭의 형태가 생기겠고, 그럼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그걸 원점 대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다시 한번 성질을 정리해 보죠. 탄젠트 x,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 먼저 정의역. 정의역의 같은 경우 모든 x에서 이 함수값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정의할 수 없는 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x가 누가 아닐 때만 정의가 되더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같은 점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가 되면 안 되겠다. 그걸 우리 일반각으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로 정의가 되겠네요. 이때 n은 정수겠죠? 일반각. 그럼 치역은? 이번엔 치역이 y값을 보는 거죠. 이 y값이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음의 실수, 무한히 내려가는 음의 실수, 무한히 올라가는 양의 실수 전체로 정의가 되네요. 그래서 이번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겠다. 모든 실수. 그 다음 주기입니다. 어떻게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아니면 이 모양을 하나로 보셔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 주기가 탄젠트 함수는 혼자서 주기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탄젠트 함수가 혼자 주기가 파이냐? 원은 한 바퀴 돌면 2파인데 왜 탄젠트 함수는 혼자 주기가 파인가요? 여러분이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혼자 파일까? 단위원에서 보면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은 기울기와 이 뒤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 기울기와 이 뒤로 그은 이 연장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그죠? 반직선의 기울기라는 말은 없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 기울기가 모두 같다. 즉 반만 돌아가더라도 반원만큼만 회전하더라도 모든 기울기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음 아래에 있는 반원에서 똑같이 반복이 된다. 아래에 있는 반원에서 다시 한번 이 직선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파이, 즉 반원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자, 그다음 대칭성에 대한 얘기네요. 탄젠트 함수 동안 무수히 많은 대칭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라고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 무수히 많은 점대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걸 기억해 주면 되겠네. 저번에도 아까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 말씀드릴 때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대표적인 대칭을 적은 것이지 이 다른 대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칭은 수많은 점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점을 표시해 본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에서만 정의되는 다른 성질이 하나 있다. 점근선이라는 것이 생겼죠. 탄젠트 함수에서만 점근선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고, 점근선 x값에 따라서 y값을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생겼다. 그게 정의역과 비슷하겠네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라는 직선에 따라서 그 직선에 굉장히 가까워지지만 닿을 수는 없는 점근선이 생기겠고, 이때 n 역시 정수죠.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든 삼각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인은 y값이니까 세타의 진행에 따라 그 y값을 이렇게 관찰한다. 위아래로 어떻게 변하는지. 사인 위아래 y값이니까요. 코사인 함수는 세타의 진행에 따라 x값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한다. x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돌려서 그렸습니다. 단위원을 돌려서 그렸어요. 탄젠트 역시 y값처럼 나타나죠. 높이, 단위원의 밑변이 1일 때 그때의 높이 값으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탄젠트가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단위 원에서부터 그래프로 옮겨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